네, 그래서 사실은 그 추적단 불꽃 활동이 사실 기존 매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오늘 그 윤유영 기자가 봤을 때 이제 윤유영 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기자들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좀 그 부분이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추적단 불꽃은 기성 언론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성범죄 관련 활동에 더 집중해서 언론으로 치면 엄청난 탐사 보도와 그런 기획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또 이제 추적단 불꽃은 그냥 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랑 수사기관이랑 또 기자랑 그 사이에서 이 주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자랑은 되게 다른 부분이 아닌가. 사실 활동가와 저널리스트로서의 성격이 합쳐진 그런 같이 갖고 있다고 봤고, 이게 참 언론계 내에서는 좀 이런 걸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하는 거 외에 기자의 활동은 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자는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널리즘 자체가 이제 윤리이고 또 윤리라는 게 곧 책임인 건데 전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널리즘이랑 사이버레카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널리즘은 윤리와 책임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실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요 일에 개입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런 게 차이점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기성 언론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좀 독립 언론에서는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는 독립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님께서 같이 협업하신 뉴스타파도 그렇고 아니면 셜록이라는 독립 매체도 그렇고, 이런 언론들을 보면 이제 뉴스타파는 제목에 변화라고 탭이 묶여져 있는 기사들이 있고 셜록에도 액션이라는 탭이 있는 기사가 있어요. 다 이제 자사 보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보도를 기반으로 뭔가 소송이 이루어졌다거나 진정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기사들을 추후 보도로 또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걸 기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 기성 언론으로 치면 그러면 안 된다, 기자는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큰데 셜록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가장 최근 보도를 살펴보니까 좀 세금으로 해외 연수비를 지원받고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한 그런 소위 먹튀 판사들의 부패 행위를 셜록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요거를 관리해야 되는 대법원이 후속 조치를 계속 안 하니까 셜록이 직접 그 인권위에 신고를 했어요. 또 이걸 또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런 독립 언론들은 독자들한테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소송이나 진정도 많이 넣고 또 나중에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추적 보도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뭔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되게 이 기자들이 책임감 있게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이슈가 되면 치고 빠지는 그런 기성 언론이랑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고 또 약간 저는 추적단 불꽃 이후에 약간 바뀐 분위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때 한겨레에서도 나오셔서도 그 관련한 추적기 관련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게, 예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조금 더 기자가 피해자와 같이 소통을 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취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다. 뭐 이런 언급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때 한겨레 그 김한 기자가 얘기했었죠. 얘는 잡는다.
원래 기자가 그런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얘를 안 잡는다. 된다기보다는 안 어쨌든 해놨죠. 원래 안 했죠. 원래 안 해갖고 이 기사 잘 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피해자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사를 잘 써내겠다라는 게 있었다면 처음 느꼈다는 거잖아요. 얘는 꼭 잡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 사건인 것 같아요. 엠번방 자체가. 맞아요. 큰 사건이고 심각한 사건이기도 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지하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면서 계속 엠번방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유경 기자는 어쨌든 미디어 비평제에 계시니까 그 한겨레 엠번방이나 이런 기사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디어오늘 기자니까 이런 성범죄나 뭔가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언론 보도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기본이죠 일단. 네, 항상 삐딱하게 보도가 됐을까, 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건 없나, 막 자극적인 사파가 사용되진 않았나, 아니면 또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또 중요한 게 그냥 이례적으로 사건이 소비되진 않았나, 그런 점들을 항상 보고 또 필요하면 비평도 하고 하는데 그냥 이런 보도들을 항상 볼 때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고민을 해봤는데 좀 언론사 자체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 아닌가.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언론사의 관점이나 고민이 들어간 보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특히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에 가장 단순하게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나 썸네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봤는데 바로 뜬 기사가 2024년에 JTBC 뉴스 썸네일인데 따옴표 치고 300원에 지인 옷 벗겨드려요. 중국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이라는 제목 썸네일의 기사인 거예요. 근데 또 더 가관인 게 썸네일이 이제 그게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벗기는 이미지를 만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 그리고 옆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여성이 옷이 벗겨진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만 하고 비교를 해서 딱 썸네일로 해놨더라고요. 이게 불과 작년에 나온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 썸네일을 보면 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게 바로 고민 없는 언론 보도고 저희가 항상 피해자 관점에서 보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되게 쉽게 피해자 입장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보도를 하고 용어도 사용하고 뭐 사파도 고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언론의 태도의 문제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언론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좀 내란 때도 그 태도의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이번 내란에서 언론을 가장 많이 비판한 게 언론이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였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극우 집단에 옹호를 하고 있느냐 언론이 아니면 확실하게 민주적인 시민들의 편에 서서 보도를 하느냐 또 확실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 시민들의 편에서 이런 요구가 되게 많이 나왔던 사건이 바로 내란이었는데 이걸 디지털 성범죄 보도에 대입을 해보더라도 너무 명백하게 범죄 집단이고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쪽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언론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고 좀 이런 거를 언론사 전체 또 보도국 전체 기자들이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성범죄 보도할 때 늘 찜찜하고 신경 쓰이는 게 단독을 붙이는 행태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제 단독을 붙이는 게 언론이 단독 속보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론사끼리의 경쟁의 결과물 그 이상도 이하도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많은 변명이 수식어 변명이 붙지만 사실은 그냥 언론사들끼리 조회수를 경쟁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이런 행동을 가지고 언론은 왜 경쟁을 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양해야 될 행위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도의 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속 저번에 그 시즌 1에서도 또 그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짚어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이게 저도 기사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딥페이크에 관심이 있는 건지 범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보도들이 많은데 그렇죠. 조회수를 위한 기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사들이 있죠. 맞아요. 예. 그 해결이라기보다는 뭔가 또 발생했다, 몇 명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